안녕하세요. 파충류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리듬 타는 사나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제가 개코 이유식이라면서 만들었던 이거 이미 해동되어 있는 이 주사기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거 관련으로 포스팅을 했는데 약간 포스피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포스피딩이라는 게 솔직히 글로 표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전체 사육 환경입니다. 밑에도 있긴 한데 그리고 이쪽도 반대쪽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물한테 방 하나를 다 줬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요번에 나올 녀석은 원래는 되게 건강한 녀석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포스피딩을 하는 녀석들을 촬영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거시게 걸린 녀석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육장 세팅은 기본적으로 습식은신처럼 이렇게 일반인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엄지치는 제가 잠깐 빼놓은 상태고요. 물그릇이 없는 이유는 이 습식은신처가 습기를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천장이나 이런데 아니면 옆면 이런데 물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물그릇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물을 먹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일단 포스피딩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그냥 촬영을 하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옆에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개체들은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환하게 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개코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빛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받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원래는 집에서 포스피딩 할 때는 상당히 어둡게 하고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위해서 불을 켜고 하겠습니다. 촬영. 그리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얌전히 잡아주시고, 이 녀석이 너무 발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눈을 가려주시고 좀 오래 있거나 아니면 발악을 계속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딩이라기보단 사실 입을 여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아랫입을 잡고서 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 개코는 입을 닫으려고 하는데 강제로 열려고 하면 근육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가를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입을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툭툭툭 치면 더 오랫동안 열더라고요. 해봤는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이유식을 얼려놨던 걸 이 안에다 넣고 해동을 한 거예요. 한 개 분량인데 양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마리 먹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먹이지는 않아요. 한 두세 마리 정도 먹이는데 하루에 한 개씩 정도 이렇게. 조금 많이 구충이 필요하다면 이 안에다 구충제를 좀 더 섞어서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강제로 이 녀석은 방금 보면 콱 하면서 입을 닫았어요. 근데 이 닫을 때 요 주사기 끝부분을 물거나 그러면 이빨이 깨져요. 가지고 이렇게 열었을 때 이빨을 자세히 보시면 몇몇 깨져 있거나 균열이 보이거든요. 특히나 핀셋 피딩을 하다 보면, 핀셋 피딩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핀셋을 물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셋 피딩은 저는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툭툭툭툭툭 쳐주면 다시 열고, 그리고 가끔씩 물기도 하는데 물려봤자 어차피 빨래 집게에 물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포스피딩을 하게 됩니다. 사실 포스피딩이라기보단 살짝 입 열고 이 액체를 약간 넣어주는 정도지만, 아무것도 못 먹는 것보단 이렇게 조금이라도 먹는 게 개체한테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입가에 살짝 잡고 입가에 조금씩 묻혀주시면, 아이고 코에 들어갔네. 가끔씩 이렇게 코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개코들이 알아서 핥아먹거나 그렇기 때문에 코 안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렇게 그냥 코 근처에 묻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다시 찝어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개코들 특성상 이렇게 핥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넣고서 강제로 싸주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운이 나쁘면 기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개체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고서 이렇게 싸주는 건 정말 소량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입가에 넣었을 때 자세히 보시면 목 넘김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또 삼키지도 못하고 입에 이 목 부분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주시고, 그게 삼키는지 안 삼키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 다시 넣어주시고, 그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 정도면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린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팁을 말씀드리면, 이 포스피딩을 할 때 이렇게 집이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데나 이런 데나. 그리고 너무 강제로 잡으면 얘네가 그냥 들은 상태에서 똥이라던가 요산을 배출할 때가 있어요. 그게 되면 사육장은 기껏 청소를 해봤자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포스피딩을 마치고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좀 더 깨끗한 사육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똥이 묻어있는 건 그냥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 녀석 같으면 이렇게 습식은 근처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런 먼디시로 이 구멍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탈출하기 힘들죠.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렇게 미리 잘라놓은 이런 신문지들을 다시 깔아주시면 청소하기 상당히 편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연주차를 놓아주시고, MBC 놓아주시고, 습식은 진짜를 하면 딱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웜디시에다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몇 마리를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몇 마리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넣어두고 알아서 먹고 알아서 조절하는 걸 좀 제 사육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아픈 녀석들 같으면 일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10마리를 넣어줍니다. 딱 10마리인데 10마리를 넣는 이유가 10마리 정도면 충분히 미럼의 움직임이 보이고 기억하기 쉬운 숫자이기 때문에 몇 마리를 먹었는지, 예를 들어 여기 7마리가 있다면 3마리를 먹은 거겠죠. 미럼이 탈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10마리 넣어줍니다. 그리고 칼슘제를, 그리고 저는 D3가 없는 칼슘제를 쓰는데 막 D3를 써야 되냐 D3가 없는 걸 써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D3 없는 걸 써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육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제를, 그러니까 칼슘제를 D3가 없는 걸 쓰는 것이지 D3를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칼슘 플러스나 영양제 보면 비타민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은근히 웜디시 이 그릇의 위치에 따라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결정될 때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습식은신처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 놓는다. 이곳에 놓으면 개코들이 올라갔다가 웜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이건 구멍이 이게 좀 잘못 뚫려 있는데 보통은 제가 이쪽에다 이렇게 뚫거든요. 잠시만요. 가위가 없네. 이런 인치 하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여기 놓게 되면 이 위에 개코들은 바닥에서도 열을 흡수하면서 체온 관리를 해서,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위에 올라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열을 받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위에 올라왔을 때 웜을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올라갔을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좁게 보실 수도 있는데, 개코들, 레오파드 개코가 왜냐, 크레나 가골처럼 이렇게 벽에 붙어 다니는 녀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코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올라갔을 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지형보다 낮은데 웜디시가 놓는 게 좀 더 낫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놓아주면 세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녀석을 보여드리면, 이 녀석 같으면 랩터예요. 랩터이기 때문에 빨간 사육장에 넣어주었습니다. 사실 그냥 빨간 사육장에 있었을 뿐이고, 보면 이 녀석은 왼쪽 눈이 여기 아래쪽이 찝혀가지고 탈피할 때 탈피 껍질이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심심하면 눈을 못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식은신처에다가 그냥 키친타올만 깔아줬어요. 키친타올만 깔아준 이유는 에코스 같은 경우는 마르거나 아니면 위에 놓여져 있다 보면 그 나무 껍데기들이 눈을 찌를 수도 있고, 에코 마른 가루들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눈이 안 좋은 개체들 같으면 여기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해주는 편입니다. 이 녀석 같으면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마리씩 넣는다고 했었는데 이 녀석 같으면 최근에 먹성이 확인되고 그 10마리를 다 비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양을 넣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먹길 기원합니다. 원래 이 녀석이 지금도 말라있지만 15g 정도 했던 녀석인데 요즘에 한 19g에서 20g 그 정도까지 살이 다시 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포스팅한 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스노우랩터예요. 원래 알비노 슈퍼맥 스노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노우랩터였던 이 녀석 같으면 운이 좋은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좀 일찍 나왔어요. 보통 개코들이 부화기간이 대충 50일에서 60일 그 정도 되는데 이 녀석은 41일? 42일 만에 나와가지고 난황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먹이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 녀석이 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주사기로 계속 싸주다 보니까 순간 살도 조금 붙고 먹이 활동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같은 동배 녀석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먹이 활동도 잘해가지고 뿌듯한 녀석이죠. 이제 이쁜 녀석 보면 꼬리도 상당히 많이 두터워졌죠. 이 녀석도 참고로 20g이에요 아까 그 좀 전에 보여줬던 랩터도 20g 정도 되는데 랩터 같은 경우는 그 녀석 같으면 이번 연도 초에 부화했던 녀석인데 이 녀석 같으면 8월, 7월 그쯤에 부화했던 녀석이고 근데 이렇게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미럼들이 탈출할 때가 있는데 저는 웜디시에서 탈출한 미럼은 그냥 버려요. 버리는 이유가 뭐 제가 미럼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탈출한 미럼들이 이렇게 이런 곳에 변이 있는데 이런 변들을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기생충이 있던 개코가 변을 쌌다면 그 변에도 기생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생충 알을 먹거나 미럼들이 갉아먹으면 그 미럼을 다시 먹었을 때는 또 기생충에 감염이 되는 거죠. 다른 개코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마르거나 좀 먹성이 안 좋거나 좀 문제가 있을 법한 개코들은 무조건 분리사육을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웜디시 밖으로 나간 미럼은 저는 버리는 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았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말을 좀 어버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했으니까 좀 얻어가시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댓글 하나 없고 그러면 상당히 제가 민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 좀 열심히 달아주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사육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뿅.